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길 안내를 한 것이 바로 어게인 2018이다. 다른 말로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점령하는 그 길 안내인이 바로 장동혁이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 장동혁, 이정현, 그들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판가리 선언을 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 판가리 선언과 이들의 지금은 망나니 칼춤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이런 공천농단이 있기 전에는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군침을 흘리면서도 정말 최근까지 손을 대지 못한 곳이 TK입니다. 대구 경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싹쓸이 하겠다. 이게 뉴스에서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손대지 못했던 대구 경북을 정벌하겠다고 나선 것이 놀랍게도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장동혁이 그리고 이정현이 이런 판가리 선언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정현이 공개적으로 올려놓은 게시판 같은 그의 SNS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긴 세월 대구 경북에서 주민과 호흡하면서 굵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 이런 큰 나무는 모두 베어내겠다고 했고, 대구 경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원래 이 땅의 식물이라면 그거 뿌리까지 다 뽑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랬을까? 사실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장동혁은 충청 사람이고 이정현은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들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다름 아닌 배신자 척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도 차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대구의 국회의원만 보더라도 그게 12명입니다. 그 중에 윤석열 한남동 관저 사수 여기에 나선 게 겨우 5명이다.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악착같이 간 사람은 3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최상층부하고 직접 연결돼 있다. 이런 소문이 난 밑바닥 조직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 조직, 이들은 대중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방향 제시를 하고 또 누군가를 비호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러고 있죠. 그들의 말이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직 그러니 지자체 장이나 의원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척결해야 할 기득권 배신자 이러고 있습니다. SNS에서 보면 섬뜩한 이런 배신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 자체를 보면
그것만으로도 위협이고 범죄 예고고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을 그들은 공유하고 박수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장동혁, 이정현은 청년이 기초의원부터 광역단체장까지 압도적 다수로 차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단체장들에게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개망신 당하기 전에 자진하여 물러나라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위대가 바로 이 밑바닥 조직이 아닌가, 이제는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 공개되곤 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장동혁은 윤어게인과 함께 도보투쟁을 한 이런 진풍경을 노출했습니다. 장동혁이 이 밑바닥 조직과 함께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수행한 겁니다. 이때 방송 화면을 보면 지금도 이것을 계속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장동혁, 김민수 화이팅이라고 외쳤지만 요 이어진 앞뒤 화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라든지 윤어게인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웃으며 돌아보면서 그저 만류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방송에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 행진에 참가한 국민의힘 그 소속 사람들은 조용히 갑니다. 왜냐하면 침묵 행진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국민의힘에는 법 전문가들이 많죠. 장동혁 대표부터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워낙 안 지키고 살아와서 이런 짓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에 따른 집회신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신고 안 하고 갔다면 역시 법은 그저 간단히 무시하는 국민의힘인가?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무튼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침묵행진을 하는데 여기에 윤어게인 조직이 대거 들어와 있으니까 장동혁은 이 밑바닥 조직의 구호와 함성 속에서 이 행사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윤어게인과 함께 움직이는 국민의힘, 이것이 방송화면에 또렷이 장시간 방영돼 버렸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이러한 밑바닥 조직의 정당이다 라는 것을 전국에 홍보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행사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을 지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신들은 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의문이죠. 이날의 풍경입니다. 국민의힘 여기 김민수 최고위원 있고 국민의힘이 행진을 하는데 여기 많이 보던 깃발들이 있죠. 태극기와 성조기가 엮여 있는 바로 윤어게인 시위대 그들의 깃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그 전원의 명의로 이제 윤어게인은 반대한다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6.3 지방선거 참패를
막아보자 하는 미봉책이었죠. 그런데 이 정도의 미봉책에도 장동혁 대표는 침묵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당대표의 침묵 저항 중에 그게 계속되는데 밑바닥 조직이 또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2026년 3월 16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 장동혁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모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그런데 그들이 이 시위대를 가리켜서 보수 유튜버와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 앞에 나선 사람은 고성국, 전한길, 성창경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보수 지지자, 보수 유튜버라니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백골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고 또 실제로 이들이 보수라고 믿고 있다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그들이 왜 보수가 아닌가 하는 방송을 또 해야 하겠죠. 일단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체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국가체제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만이 보수 정치 대중이기 때문에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애국자다. 한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말 행동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수가 아닙니다. 만일 이들이 보수라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아는 보수가 아닌 것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런 것을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자유대한민국,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쓰지만 뜻이 다르다. 아예 언어가 다르다.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수가 시위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역사적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물의를 일으켰죠. 이 사진을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의 SNS 게시물입니다. 3월 16일 오후 12시. 저 시위가 10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시위대 사진을, 밑바닥 조직의 시위대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역사에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당원들이 거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밑바닥 조직이 자기들 당원이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이런 당입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 김민수는 이 밑바닥 조직과 합작, 공조하고 있는 듯한 활동 자료가 많아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달 전으로 돼 있는 고성국 TV라는 데서 두 달 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 대담 김민수 최고위원 이렇게 돼 있고 방송 클립이 22분 57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송인데 특별 대담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고성국 TV. 그 다음 것은 좀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이 대자유통
대자유총이라고 해서 지금 저 보수가 아닌 밑바닥 조직이 총연합회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갔다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2시간짜리 방송입니다. 또 같은 고성국 TV에 이진숙, 김민수 다 뭉쳤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성국, 김민수, 이진숙 하면서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의 출범이라고 이 자리에도 이진숙 씨가 갔었던가 김민수 최고가 갔었던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대구 경북을 정벌을 했다. 정벌에 나섰다 하는데 6.3 지방선거 공천권을 들고 나선 것이죠. 칼질을 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휘둘렀을까? 대구 경북의 통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통합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통합선거를 할 수 없게 방해를 했습니다. 방식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중앙의 조직, 지방의 조직을 움직여서 결국은 선거에 콕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이 통합선거가 안 되도록 통합 방해를 한 데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가 하면은 TK가 분열됐죠. 대표적으로 대구와 경북이 대립하면서 서로 상호 비방하고 싸우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합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경북이 통합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위상이 달라짐으로 해서 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데 장동혁의 칼이라고 불리우는 이정현이 실행범은 이정현 아닙니까? 물론 중앙에서는 또 한 자리 바라는 혹은 공천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이 뭔가 했는지 그렇게 보이지만 이 이정현이 대구 경북의 밥줄을 끊는 공을 세워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공천 농단입니다. 정당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다른 공직선거 다 마찬가지로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관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관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거 관리를 하지 않고 선거 기획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슬픈 그리고 국민들이 낙담할 만한 국민의힘이 저런 곳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찌라시라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찌라시에서 이런 것이 돌았습니다. G 박사의 유튜브에 나가면 공천된다더라. 가더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는 그런 입소문이 된 것이죠. 이런 것과 그러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보니까 윤석열이 하루 5번씩 전화로 찾았다고 하는 이 밑바닥 조직의 우두머리 한 명. 그 사람이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 신문 방송에도 유튜브에도 보인 겁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당연히 공천에 목말라 있고 당 최상층부하고 직접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G 박사. 이 사람 유튜브에 나가면 공천이 된다는데
공천된다고 하면 바위 앞에서도 물 떠놓고 절을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예비 후보자들이 지 박사하고 자기 선거구를 걷는 영상, 지 박사가 어떤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구에 찾아와서 같이 동석해서 방송을 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송출됐습니다.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구에서 이진숙 대구시장 후보자, 예비 후보자였죠. 이 인물하고 같이 반월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진숙을 찍어야 된다, 이진숙이 시장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 조직의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다 하는 이 유명 유튜버가. 그리고 이진숙의 북콘서트입니다. 거기에 찾아갔을 때 사진 캡처가 좀 예쁘게 안 됐는데 이진숙 씨가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난 듯이, 귀인을 만난 듯이 달려들면서 악수하는 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포항시장 예비 후보자 하고 그 죽도시장 앞에서 이렇게 죽도시장을 걸으면서 바로 그 소문의 유튜버가 걸으면서 방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이 2주 전 이렇게 돼 있는데 2개월 전에도 또 같이 방송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새벽 시장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유튜버는 새벽에 여기까지 포항까지 달려올 만큼 그렇게 이 박용선 예비 후보자하고 가깝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은 박용선 예비 후보자의 그 포스터도 붙어 있고 해서 개인 사무실이나 그런 데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찾아왔다. 이 정도로 가깝다. 그런 것을 말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박병훈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인물이 이 밑바닥 조직의 우두머리인 이 유튜버하고도 이렇게 가까운가? 아마 경주 사람들은 좀 놀랄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었나? 이게 6일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캡처할 때가 그 정도 됐을 텐데, 아무튼 최근에 여기를 보니까 고성국 TV에서 본인이 이렇게 박병훈 후보자를 만나러 경주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예비 후보자 이러면서.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무슨 부적 같은 거다. 소문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달 전 또 둘이 만나서 방송을 했습니다. 특별 대담 이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현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 달 전 한데 이거는 그 생방송인가 이래서 휴대폰 화면만 해갖고 진행자 고성국 씨가 나왔다가 박병훈 씨가 나왔다가 하면서 같이 찍은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차례씩 같이 찍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박용선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경선 과정에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진숙 예비 후보자는 불의에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 전까지는 당에서 그 사람을 민다는 소문까지 있던
각광받던 후보자였다는 것도 생각해 둬야 하겠죠. 아직은 국민의힘 이 공천 발표가 끝나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 부적 같다고 하는 이 유튜버가 정말 공천도 받게 해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1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라는 곳은 밑바닥 조직의 정치단체다, 이렇게 우리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이죠.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대구 경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이유도 뻔하죠. 기울이 없고, 그리고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부 분열이 극심하다고 한다면 적은 쉽게 노리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밑바닥 조직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상층부가 밑바닥 조직에 의해서 흔들린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TK로 진격하면서 결국 장동혁 팀의 공천농단은 우리 휴전선에 있는 우리 측 철책을 철거해서 적이 침공할 수 있도록 침공을 유발한 것과 같은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결국 일이 벌어졌죠. 2026년 3월 30일 문재인의 국무총리였던 민주당의 파란 김부겸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부겸은 오만하게도 서울에서 국회소통관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228 공원에서, 이렇게 두 곳에서 대구, 앞으로는 TK까지 노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감히 발을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 장동혁 지도부와 이정현, 이들이 기다렸다는 그 매기는, 수족관에 풀겠다는 매기는 김부겸이었던 것인가? 탄식 어린 그런 의문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도륙한 대구에 김부겸이 온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도 보수를, 대구 경북을 보면 상당수가 옛 주문을 그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위기였을 때 영남의 중진들이 당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결국 중진 사퇴하라는 주장인데, 이거 지난 세기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이야기인 것이죠. 20년 전이면 21세기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100년도 더 전에 그런 해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구에 쳐들어온 김부겸의 선거운동원으로 기가 막히게도 대구 직전시장인 홍준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걸 뉴스라고 동아일보가 상단 중앙에 걸어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홍준표, 김부겸 지지선언. 이 홍준표라는 인물은 본인이야 한이 많겠지만 결국 그렇습니다. 왜 당신은 안 되는가? 덕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망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쓰러지더라도 그게 싫더라도 그래도 홍준표 정도 되면 그걸 품고 가고 내 탓이요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그런 도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두들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년 전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역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국민의힘은 숨을 거두기 직전이고 대구 경북에는 민주당의 파란 군대가 몰려왔다. 적군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김부겸이 끌고 온 군단은 우선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예정자들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공천농단을 한 것은 대구시장만 넘겨주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2026년 3월 19일 매일신문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제목이 파란 돌풍 2018년 55석을 내준 국민의힘 이번에는 더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2018년 대구에서 전체 광역의원 30명을 선출하는데 그중에 민주당이 5명을 그리고 기초의원 116명을 뽑는데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했습니다. 더구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에서 그 전체 선거구의 66%에 이르는 선거구 29군데에서 민주당이 득표율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참으로 뼈아픈 패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시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TK에서 후보자를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중진이어야 합니다. 중진 중에서도 가장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을 공천해야 하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거 지금은 현실적인 약점입니다. 상대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목줄을 쥐겠다고.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적과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더라도 이걸 감당할 만큼 눈에 보이듯이 설명을 하자면 한 대선급 인물 이런 사람이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6.3 지방선거에서 설령 패배하더라도 대구 경북이 넘어가지 않는다.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그 보루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